네, 안녕하세요. PR 536번째 발표를 맡은 이도엽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할 논문은 Time Think Beyond Images라는 논문이고요. 단순히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이 이미지를 바탕으로 바로 답을 내는 게 아니라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좀 더 정확한 정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좀 더 고차원적인 고차원적인 사고는 아니고 좀 더 프리프로세싱이나 다양한 기능들을 더해서 정확한 답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입니다. 사실 이 연구 자체가 그렇게 복잡한 연구는 아니고요. 아까 제가 소개드린 대로 인풋 프롬프트가 어떤 언어 모델 또는 멀티모달 랭귀지 모델에 들어왔을 때 사실 간단한 문제라면 어떤 주어진 이미지에 대해서 바로 답변을 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사실 이 논문에서는 복잡한 문제일 때는 프리 프로세싱이나 뭐 포스트 프로세싱을 코딩을 직접 해서 이미지를 좀 더 가공한 다음에 조금 더 정답을 내리기 쉽게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수적인 코드 작업이 필요 없는 간단한 질문의 경우에는 보통 멀티모달 랭귀지 모델이 인퍼런스 하는 것처럼 주어진 이미지에 대해서 바로 답을 내릴 수 있는데 혹시 만약에 문제가 조금 복잡하거나 내가 못 풀 것 같다. 근데 조금 전처리나 아니면 좀 더 복잡한 사고를 하게 되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응되는 프로그래밍 코드를 직접 제너레이션을 먼저 하고 그 코드를 실행함으로써 좀 더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도록 하는 연구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존의 랭귀지 모델이 띵킹 모드에서 텍스트를 기반으로만 추론을 했었다면, 또 리즈닝을 했었다면, 이 논문에서는 그 중간 과정에 프로그래머블한 펑션을 이용해서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리즈닝을 해보자라는 게 주요 핵심 기능입니다. 사실 예시를 보는 게 직접 이해하시기에 간단할 텐데요. 예를 들면 왼쪽 이미지처럼 어떤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 퀘스천이 이거 도로에 뭐 폴 니얼 폴 위에 있는 사인 옆에 있는 사인이 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 그렇게 이미지로 보면 굉장히 작은 영역이기 때문에 바로 답장을 하기 힘든데요. 근데 사람이라면 아니면 좀 똑똑한 에이전트라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에서 얘가 물어본 사인이 이쪽에 있는 것 같은데 잘 안 보이니까 이미지 크롭핑 코드를 작성을 해서 이 이미지를 내가 크롭하고 그래도 너무 작으니까 줌까지 한 다음에 이렇게 선명한 이미지로 만들어서 이 이미지를 보고 아, 미시간이라고 써 있구나 하고 답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 예시 같은 경우에는 이 이미지가 주어지고 어닝 트라이스킬이 몇 개 있는지 물어봤는데, 여기에 이 이미지에서 이런 게 있을 법한 영역이 이쪽에 있는 것 같아서 이쪽을 크롭하고 줌을 해봤더니, 어닝 트라이스킬이 없어서,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즉, 특히 고해상도 이미지에서 작은 영역을 다루는 문제가 예전 오브젝트 디텍션에서부터 굉장히 하드 이그젬플로 받아들여져 왔는데 이런 문제도 이미지 레벨에서 바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몇 번의 전처리를 거칠 수 있다면 좀 더 쉽게 풀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과정을 사람이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에이전트가 학습을 해서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게 만드는 게 이 논문의 목표고요. 뭐 OCR 같은 경우에서도 이렇게 요 예시는 살짝 인위적이긴 하지만 이 이미지 뭐 유저가 반대로 찍어서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에이전트가 알아서 얘는 돌려져 있는 것 같으니까 로테이션을 먼저 하고 그리고 얼마나 로테이션을 해야 될지 AI가 먼저 결정을 한 후에 로테이션을 처리하고 이 전처리된 이미지를 바탕으로 답을 내리게 되면 정확한 답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람을 이렇게 커뮤니티라고 바로 읽을 수 있지만 뭔가 이 렉탱글이 좀 이게 처음 버전은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컨트라스트를 좀 잘 조절하면 자연스럽게 조절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컨트라스트도 처리해서 OCR도 쉽게 해결할 수 있고
이외에도 복잡한 문제를 푸는 것에서도 사실 현존하는 많은 상업적인 LLM들은 다 이런 걸 지원하고 있는데 단순히 그냥 텍스트 토큰 위에서 생각을 해서 답을 내리는 게 아니라 중간에 예를 들면 내가 계산을 하다가 y는 로그 2에 뭐 15 over 11 이렇게 나왔으면 그 다음에 이걸 계속 쓰긴 복잡하니까 파이썬 코드를 만들어서 값을 실행한 다음에 에스티메이트 된 결과를 먼저 걷어내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계속 문제 풀기를 이어나가는 식으로 해서 정확한 답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AI가 특히 비주얼 리즈닝 문제를 풀 때 단순히 이미지 토큰 또는 텍스트 토큰을 이용하는 것보다 간단한 프로그래머블 펑션을 만들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간단한 확장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간단한 확장만으로도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자들은 이런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실제로 이 연구에서 주장하는 거는 인턴 VL이나 QN2.5 비슷한 크기보다 훨씬 더 잘 된다. 여러 20개의 벤치마크에 대해서 학습을 했더니 잘 된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특히 타임 BL 8 빌리언 모델이 제가 알기로는 QN 모델을 파인 튜닝한 걸로 아는데 이건 제가 파라미터 한 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근데 대조군들이랑 비교해서도 파인 튜닝을 좀 더 해주니까 많은 벤치마크에서 성능이 좋아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논문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결국에 비전 랭귀지 모델이 있을 때 프로그래머블한 펑션을 좀 자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학습을 직접 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퍼셉션과 리즈닝 캐파빌리티를 증가시켰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논문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했는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코드를 실행하려면 어떤 환경 위에서 실행할지 샌드박스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복잡하진 않고 그냥 사실 파이썬 코드를 랭귀지 모델이 생성을 하면 그거 바로 실행하면 되거든요. 근데 간단하게는 security and robustness 예를 들면 얘가 실수로 파일을 지우거나 링크를 없애버리거나 파일을 옮겨버리거나 이런 어떻게 보면 해킹에 가까운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이 추출되는지 한 번 더 체크하도록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함수를 실행했는데 이게 너무 오래 걸리거나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또 학습하는 중에는 그게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맥시멈 execution time도 정해놓고, 기본적인 셋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코드 포매팅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 AI, 특히 작은 모델을 쓸 때 에러가 많이 나는데, 파이썬 빌트인 오토팹 8 같은 걸 직접 써서 코드 포매팅을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주어진 이미지는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 패스나 아니면 어떤 패키지를 써야 되는지는 미리 프리셋으로 정해서 주어진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코드 에러를 최소화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처리인 것 같고요. 그러면 사실 이 논문의 핵심은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였는데, 사실 기존에 뭐 라바 오브 이미지나 MMRLHF나 뭐 V스타나 이런 다양한 트레이닝 데이터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일단 프롬프트를 가져오고 일종의 체인 오브 돛을 할 수 있는 슈퍼바이 트레이닝 데이터를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슈퍼바이스드 파인 튜닝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전체 이 체인 데이터셋을 만드는데 사실 엄청 복잡한 테크닉은 존재하지 않고 이 논문에서는 이런 프롬프트를 바탕으로 총 67K 정도의 죄송합니다. 한 117K 정도의 코드 리콰이어드 샘플을 만들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논문에 완벽하게 나와 있진 않은데 제가 이해한 바로 설명을 드리면 크게 두 가지 스텝을 가져서 데이터를 만드는데요. 먼저 사실 정답 데이터는 중간 체인에 대한 정답 데이터는 없는데 어떤 코드를 실행할지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해한 바로 따르면 먼저 두 단계로 나눠서 레이블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데이터 풀과 프롬프트 풀이 있으면
랭귀지 모델을 이용해서 만약에 정답을 바로 낼 수 있으면 내고 코드를 생성할 수 있으면 생성하라 하고 그냥 시스템 프롬프팅을 해서 먼저 데이터를 만들고 그 결과들을 다 실행해 가면서 맞는 데이터들을 고르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온 결과들의 많은 부분이 당연히 쓸 수 없는 데이터일 텐데, 코드 체크를 해서 실행 불가능한 함수가 있는 건 다시 다 버리고, 실행 가능한 함수가 남은 상황에서 다시 퀄리티 체크를 해서, 즉, 그렇게 코드 실행한 결과랑 실제 이 프롬프트의 의도랑 알맞는지 추가적인 베리피케이션 과정을 한 번 더 걸치게 됩니다. 그래서 연관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또 드랍을 하고 마지막으로 남은 샘플들을 사람의 필터링해서 데이터셋을 만들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논문에서는 좀 소개가 되어 있었고 그 데이터를 만드는 시스템 프롬프트를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면 막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유저 인풋은 이렇게 이미지 인풋이랑 유저 퀘스천 그리고 이미지 패스도 이렇게 주어질 거고, 만약에 이거 이미지를 바로 이용해서 답을 할 수 있으면 그냥 바로 답을 해라. 그리고 만약에 프로세싱이 필요하면, 뭐, 왜 그런 프로세싱이 필요한지 좀 정보를 만들어내고, 예를 들면, 오리엔테이션이 잘못됐는지, 컨트라스트가 너무 낮은지, 라이트닝 이슈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서술하고, 뭐 디렉션 이슈, 라이팅 컨트라스트 이슈, 아니면 ROI를 더 스케일링 해야 한다, 아니면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이런 것들 중에 하나를 레이블링하고 거기에 맞는 함수를 너가 직접 짜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논문 읽으면서 조금 헷갈렸던 점은 사실 잘못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 시스템 프롬프트의 마지막을 보면 툴을 썼는지 안 썼는지 정도만 레이블해서 아웃풋 포맷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스템 프롬프트가 학습 데이터 전체를 만들어주진 않지만 제가 이해한 바로 따르면 먼저 그냥 이렇게 툴을 쓸지 말지 아니면 쓴다면 어떤 툴을 쓸지부터 레이블링을 쭉 하고 나서 한번 필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체 데이터셋을 만드는 과정으로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크로핑을 해야 되는 부분만 먼저 레이블링 한 다음에 크로핑한 결과가 있으면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레이블링을 더 해서 즉 크롭된 이미지랑 다시 원래 주어 퀘스천을 주어지고 나머지 그러면 그 크롭된 이미지를 바탕으로 어떻게 최종 답을 낼 건지의 레이블링 과정이 더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논문에는 나와 있진 않아서 이것까진 제 추측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단순히 이렇게 리얼월드 이그젬플에서 오토매틱 레이블링을 하면 너무 스케일이 작기 때문에 조금 더 데이터 볼륨을 늘려주기 위해서 매뉴얼리 컨스트럭티드 SFT 데이터도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즉, 크로핑이나 로테이션이나 로우 컨트라스트 인핸스먼트나 아니면 컴퓨테이셔널 코드, 예를 들어 수학 문제를 푼다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데이터 양을 좀 더 늘리기 위해서 직접 이것들을 포커싱해서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네, 예를 들면 폭, 요거 시스템 프롬프트를 보면 사실 기존에 있는 트레이닝 데이터에는 바운딩 박스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GT 바운딩 박스를 일단 시스템 프롬프트 안에서 무조건 쓰라고 말을 하고 대신에 어, 너는 이 바운딩 박스에 뭐 예를 들면 크롭을 해야 되는데 왜 이걸 크롭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레이블을 쭉 하고 그 과정에서 정답은 그냥 쓰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시스템 프롬프팅을 줘서 그냥 정답이 있는 데이터에서 그냥 어쨌든 모델이 보고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부분을 크롭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레이블링 할 수 있도록 시스템 프롬프트를 설계를 했고요. 예를 들면 로테이션이라면 사실 제가 임의로 미리 이미지를 돌려놓고 다시 원상복구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어그멘테이션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도 다 비슷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컨스트럭션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 이런 그래프 데이터가 있을 때에도
만약에 피겨 F에서 뭐 이런 파라미터가 어떤 거 같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이 이미지를 보고 바로 답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학습하려고 하는 데이터에서는 얘가 F를 물어봤는데 지금 이미지가 너무 작으니까 크로핑하는 코드를 여기에서 짜고 얘를 크롭한 결과를 다시 가져온 다음에 쭉 이어서 이 이미지에 대해서 계속 리즈닝을 하고 최종적인 정답을 내도록 학습을 슈퍼바이스드 파인 튜닝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어려운 컴퓨테이셔널 코드 같은 경우에서도 뭐 비슷하게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근데 대부분의 데이터들은 사실 싱글턴 컨버세이션인데요. 즉, 한 번 내가 퀘스천을 날리면 한 번 코드 스니피트를 만들고 리즈닝을 한 후에 답을 내게 되는데 사실 실제 상황에서는 한 번만에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이넨스먼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운딩 박스 디텍션을 하더라도 처음엔 좀 크게 바운딩 박스를 잡았다가 점차적으로 작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내가 처음에 시도했는데 틀렸을 경우에는 왜 틀렸는지 분석해서 두 번째 시도에서는 가능하게 해서 최종적인 답을 낸다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타입의 데이터들도 추가적으로 만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모아서 슈퍼바이스드 파인 튜닝을 하면 되고요. 학습할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한 시스템 프롬프트, 너는 뭐 헬프 어시스턴트인데 뭐 유저가 질문을 주면 리즈닝이랑 이미지 매니플레이션을 해서 답을 낼 수 있고 필요하면 이런 코드를 짤 거다 하고 시스템 프롬프트를 주고 유저 프롬프트도 퀘스천, 이미지 패스, 이미지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크로핑하거나 이럴 때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지 사이즈 주어지고 아웃풋 포맷은 뭐 띵하고 answer를 줘라 라고 주어집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모은 데이터를 그냥 슈퍼바이스드 파인 튜닝을 하게 되고요. 근데 여기에서 좀 중요한 트릭을 몇 가지 사용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실제로 오토매티컬리 데이터 컨스트럭션을 했기 때문에 코드 제너레이션을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즉, 학습 데이터 그 차이에 코드 한 번 딱 있고, 결과 있고, 답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코드를 조금 만들었다가 답을 냈다가 다시 한번 시도했다가 답을 냈다가 이렇게 데이터 안에서도 멀티턴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되게 틀리는 경우들을 많이 봤더니 첫 번째는 코드를 좀 부정확하게 짠다던가 아니면 불충분하게 짜서 부분적인 정답을 냈다가 두 번째 코드를 짤 때 전체 코드를 완성해서 최종적인 답을 내는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이런 경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마지막 라운드만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즉, 자연스럽게 데이터 자체가 여러 라운드로 껴있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이 멀티 라운드는 의도적으로 이게 가능하도록 학습을 한 거였는데 그렇지 않아도 멀티 라운드가 껴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학습하면 학습이 잘 안 돼서 무조건 라스트 라운드만 먼저 학습을 하게 하고 나중에 파인 튜닝으로 멀티 턴이 되도록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 조금 설명을 헷갈리게 했는데 죄송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AI가 코드를 쭉쭉쭉 만들고 그 다음에 코드를 실행한 다음에 실행 결과를 얻게 되는데요. 이 샌드박스 아웃풋 아이덴티파이어랑 그 중간에 들어갈 결과는 학습에서 무조건 제외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 부분을 넣게 되면 사실 코드 제너레이션을 배우는 게 아니라 정답으로 가는 쇼컷을 바로 배울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샌드박스 컨텐츠 익스클루션을 해줘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처음부터 매스메티컬 컴퓨테이셔널 같이 멀티턴 또는 복잡한 태스크를 배우는 게 어려워한다고 해서 먼저 매스 데이터는 학습시키지 않고 아까 봤던 프롭이나 로테이션이나 이런 일반적인 태스크 사실 퍼셉션에 관련된 거일 텐데 요거 먼저 학습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매스 데이터를 추가해서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스텝으로는 reinforcement learning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그래서 논문은 특별한 게 없고 SFT, 그다음에 RL 딱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구축했는지가 핵심이고요.
RL을 진행할 때는 리얼월드 데이터로 학습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한 3만 장 정도 데이터를 고해상도 이미지를 직접 모았다고 합니다. 즉, 하이트나 위스가 최소 2048 픽셀 이상인 둘 중 하나가 하이 레졸루션 데이터를 모아서 사람을 고용해서 직접 레이블링을 시켰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질문을 만들어내야 되고, 근데 그 질문이 이미지 전체의 5%보다 작은 영역에 대한 질문이어야 되고, 뭐 예를 들면 OCR 아니면 Attribute Recognition, 이 물체의 색깔이 뭐니 이런 것처럼 어떤 특정 작은 물체에 대한 어트리뷰트를 물어본다던가 포지셔널에 대한 정보를 물어본다던가 개수를 세게 한다던가 아니면 오브젝트 리코그니션을 한다던가 작은 영역에 있는 물체가 어떤 건지 아니면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차트를 주어지고 되게 복잡한 분석을 하게 시킨다든지 맥시멈 밸류가 뭔지 미니멈 밸류가 뭔지 아니면 전체적인 트렌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은 되게 복잡한 또 리즈닝을 요구하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직접 인터넷에서 모은 이미지에 레이블링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RL 데이터이기 때문에 중간 과정이나 이런 건 없고 그냥 질문과 정답만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런 RL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자연스럽게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GRPO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사실 특별한 건 없고 이 논문에서는 GRPO with ATS 이렇게 주장하는데 사실 그냥 GRPO를 그대로 적용을 하는데 코드를 생성하는 부분에서는 샘플링할 때 템퍼러처 0을 쓰고 보통 텍스트는 1을 쓴다라고만 주장을 합니다. 그 랭귀지 모델에서 이 템퍼러처가 의미하는 건 0이면 디터미니스틱한 샘플링이고 0보다 큰 값이면 아, 일정 확률로 랜덤한 토큰을 샘플링을 하게 되는데 그 샤프니스를 결정하게 되는데 코드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변수명이나 아니면 구조를 맞춰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t는 0보다 큰 값을 쓰게 되면 조금이라도 달라져서 당연히 뭐 컴파일 단계에서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코드는 t는 0을 쓰고 텍스트는 t는 1을 쓰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이걸 했다고 Adaptive Temperature Sampling이라고 붙여주 있고요. 그래서 그냥 GRPO 알고리즘을 쓰고 이전 연구에서도 그냥 단순히 이제 Result Reward만 쓰는 게 아니라 Consistency Reward도 같이 쓰면 좋다 이런 게 밝혀져 왔는데 이전 실험 연구들에서도 이걸 그대로 가져다가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컨시스턴시 리워드는 띵킹 모드에 있는 마지막 한 예를 들면 500 토큰 정도와 최종적인 정답이랑 연관관계를 고려해 다시 LLM한테 물어봐서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시켜서 얘가 생각했을 때 거의 마지막에는 최종적인 과정을 서머리하게 되는데 이 과정과 최종 정답이랑 연관관계가 있다. 그러면 좀 더 리워드를 주고 아니면 리워드를 안 주고 요거입니다. 그리고 리절트 리월드는 당연히 실행 결과가 맞았냐 틀렸는데 뭐 문제에 따라서 이걸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서 디터미니스틱하게 판단되지 않는 샘플에 대해서는 다시 또 랭귀지 모델에 넣어서 시멘틱한 시밀러리티가 얼마나 되는지 판단시켜서 이 점수를 측정했다고 합니다. 요게 다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SFT랑 RL을 진행했을 때 전반적으로 성능이 좋아졌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퍼셉션 태스크에서 보면 QN 2.5, 네, 예, 여기 보면 타임 B에 7B가 맞아서 그 아까 전 페이지에서는 오타가 맞고요. QN 2.5B를 파인 튜닝한 게 타임인데 당연히 베이스라인보단 성능이 다 좋아졌고 그런데 펄세션 태스크에서는 QN 2.5B의 32 빌리언 모델보다도 훨씬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정도로 효과가 좋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리즈닝 태스크에서는 성능이 좋아지긴 했는데 퍼셉션보다 엄청 좋아지진 않는데 저자들은 아무래도 리즈닝에 대한 능력, 즉 복잡한 태스크를 푸는 능력은 이렇게 코드 생성을 하거나 실행을 하는 것도 배워도 중요하지만 기존 모델이 정확히
어떤 소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캐패빌리티에도 결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케일링을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떤 방면으로든 성능 향상은 계속 있었고 컨시스턴트하게 그리고 일반적인 뭐 할루시네이션이나 차트 QA나 OCR 같은 태스크에서도 일반적인 성능 향상을 보여줘서 전체적으로 성능 향상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보시면 리얼월드 이 차트는 이 테이블은 리얼월드 이미지에 대해서 퍼셉션이랑 리즈닝 태스크가 얼마나 향상되는지 봤는데 사실 OCR이나 이런 태스크 애큐러시를 보면 QN2.5도 벌써 87%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어서 향상되는 게 그렇게 많진 않은데 어토너머스 드라이빙이나 막 모니터링 같이 좀 생소한 도메인이나 태스크에 대한 성능은 원래도 엄청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런 태스크에서 되게 많은 성능 향상을 보여줬다. 즉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어블레이션 스터디도 해봤는데 그냥 SFT를 적용하면 성능이 다 떨어졌거든요. 그 학습이 안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샌드박스 부분, 즉, 그래서 코드를 실행을 했더니 이 결과가 나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지워주니까 아무래도 학습할 때 코드 생성의 부분에 SFT가 학습 더 많이 쏠리게 돼서 이제 정상적으로 학습이 되기 시작했다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사실 나머지는 이제 마이너한 임프루먼트입니다. 예를 들면 학습 데이터 중에 몇몇 데이터들이 멀티 라운드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쪽 라운드가 불충분하게 계속 바이어스가 생겨 있었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라스트 라운드에만 트레이닝을 걸었더니 학습 성능이 좀 더 좋아졌다라는 것도 주장하고 있고 또 요거는 제너레이티드 코드에서 커멘트들이 있을 텐데 이거 한번 제외해 봤는데 그걸 제외하면 좀 성능이 떨어지더라. 코드 생성한 부분에도 커멘트를 계속 남겨놔야 된다. 이 정도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에 여기에 아까 매스 데이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추가해서 러닝 레이트를 낮추고 학습을 시켜줬더니 얘도 이렇게 태스크가 추가되면서 나머지 성능들도 평균적으로 올려주더라 하는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즉 거의 이 연구에서 주요로 말하는 건 코드 제너레이션 중간에 들어갈 때는 그 실행하는 부분은 학습에 포함하면 안 된다라는 게 거의 메인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RL도 적용을 했더니 이렇게 SFT를 적용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RL을 적용하면 학습이 아예 안 될 수 있는데 즉 어떻게 얘가 가야 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SFT를 먼저 해주고 어느 정도 능력치가 올라왔을 때 RL을 적용해 준 건데 보면 학습을 함에 따라서 에버리지 아웃풋 랭스가 확 줄어든다고 합니다. 즉 처음에는 한 700 토큰 정도를 내뱉었었는데 이제 RL이 이렇게 해도 뭐 정답은 맞았겠지만 이제 리워드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것들은 다 제거하고 짧은 길이로 답을 낼 수 있게 빠르게 어댑테이션 됐다고 하고요. 또 보면 컨시스턴시 리워드가 처음에는 0.15 수준으로 굉장히 낮았는데 즉 리즈닝하는 프로세스랑 최종 정답이랑 연관관계가 좀 낮은 편이었는데 이걸 리워드로 추가해 주기 때문에 학습 과정에서 계속 올라서 0.4 이상까지도 도달할 수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절차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직관적인 절차를 통해서 처음 봤던 결과들이 나왔는데 여전히 페일리어 케이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표가 복잡한 경우에는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어큐펀시 레이트 여기 있거든요. 어딘가에. 그걸 딱 크롭해야 되는데 제대로 크롭 못해서 그냥 틀린다든지 크롭도 안 했죠. 정확히는. 아니면 코딩을 할 때 unuseful하게 한다든지 사실 이거 코사인 값을 구하는 건데 코사인 값 구하면 이 뭐 9랑 여기 60도 있으니까 이 B값 잘 구하면 되는데 사실 여기에서 코드 제너레이션을 하는데 코드는 그냥 굉장히 간단한 값 0.5 곱하기 9 이런 걸 계산하느라 코드 생성을 해서 unuseful coding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얘는 정답도 틀렸는데 사실 여기 이 자리에 A가 아니라 B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틀렸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건 완전히 그냥 틀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자들이 좀 강조하는 건 종종 얘가 코딩을 하는 걸 너무 강요하게 되면
간단한 연산에 대해서도 코딩을 해버려서 오히려 돌아간다라는 것, 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예상하셨겠지만 쿨압 자체가 틀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제가 기억하기에는 요 기차에서 번호를 뽑아야 되는 건데 보면 여기에 이 흰색 글씨가 번호가 써 있는데 2001이라고 쿨압을 이쪽으로 해야 되는데 쿨압하는 영역을 잘못 예측해서 요걸 쿨압했기 때문에 당연히 답도 틀리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마 2001이 아니라 이 샘플은 1002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VLM을 실행 가능한 코드를 생성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학습을 시켰다. 그리고 흔히 포스트 트레이닝 많이 하는 것처럼 슈퍼바이스드 파인 튜닝을 먼저 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마지막에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이용해서 학습을 최적화했다라고 보여주고 한 20개 벤치마크에서 퍼셉션이랑 리즈닝 퍼포먼스를 향상시켰다라고 보여줍니다. 그리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한 32개의 GPU, H800 GPU 이용해서 SFT는 한 200 GPU hour 정도밖에 안 걸리고 RL은 한 1K GPU hour 정도밖에 안 걸렸다고 합니다. 즉 생각보다 학습이 굉장히 빨리 되어서 학습이 굉장히 효율적이었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리미테이션으로는 당연히 모델 캐패빌리티 그리고 캐패시티 작은 모델을 썼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능의 한계들이 있어서 이 저자들도 좀 더 키워보고 싶다라고 말을 하고 사실 저는 좀 이 논문은 이 이밸루에이션에 대해서 문제가 문제는 아니지만 당연히 논란은 있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사용한 트레이닝 데이터도 벤치마크의 트레이닝 데이터, 어떻게 보면 트레이닝 셋을 가지고 와서 이밸루에이션을 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런 랭귀지 모델을 평가할 때는 좀 더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 평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정해진 벤치마크 이외에 리얼월드 케이스가 어떻게 되는지는 좀 더 보여줬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좀 더 복잡한 태스크들을 많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대부분의 예시들이 크롭, 로테이션 아니면 컨트라스트 조절하거나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너무 간단한 예시이기 때문에 또 사실 세상에는 함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하진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실 오픈 AI에서 4월에 Think with Images라는 걸 공개를 해서 실제로 이런 기능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오픈소스 진영에서 아니면 아카데믹한 필드에서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는지 실험적인 절차들을 전부 다 보여주고 뭐 코드나 데이터를 공개했다는 게 가장 큰 의의인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